중국 후한말, 조천군의 알아주는 부자 이수의 집에서 굿판이 벌어졌다. 천지신명이시여, 잡것을 물리시고 이 어린 것을 가엾게 여겨주시옵소서. 굿의 대상은 바로 이수의 딸 연희였는데 석 달 전만 해도 멀쩡한 애가 갑자기 이렇게 입을 닫고 이 사람만 보면 이래 진저리를 쳐대니 내가 아주 미치고 환장을 하겠어. 그냥 그때 연희가 쓰러지고 마는데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심하게 경기를 일으키는 무당. 상황은 점점 심각해져 갔다. 악기가 제대로 씌었구나! 악기? 큰 원비들이 사방에 도사리고 있어. 여기 있으면 다 죽어! 다 죽... 급기야 원귀의 기에 눌려 무당마저 힘을 잃고 쓰러지고 마는데 이수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내 집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집안일하며 아씨를 돌볼 보모를 구한다게 왔습니다. 여기 방 씨한테 우리 집 좀 소개 좀 시켜주고 뭐 묵을 거쳐도 빨리 일러주거라. 얘날이 따라오시오. 귀신씨의 나이라며 아무도 연희를 돌보려 하지 않았던 터라 이수는 방아친을 두 팔 벌려 환영했다. 다음 날 낯선 보모를 경계하는 연희. 저도 보여주면 안 되겠습니까? 방아치는 그림에 관심을 보이며 연희에게 다가갔다. 이거 접니까? 예쁘게 그려줘서 고맙습니다. 연희는 주변에 대한 관찰력이 탁월해 본 것을 순식간에 그렸고 그것은 매우 사실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그림은 좀 특이했다. 귀신을 그린 것. 참 잘 그리셨습니다. 눈이며 코며 정말 똑같습니다. 그때 함이 열리고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누군가. 바로 연희의 그림 속 귀신이었다. 실은 저도 귀신이 보인답니다. 귀신을 보는 수상한 보모 방아친. 그녀와의 기막힌 동거가 지금
시작된다. 방아친이 연희의 보모로 들어오고 며칠 후 나으리, 식사 준비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연아, 너 이거 한번 먹어보라. 자. 굿까지 했지만 연희의 상태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아버지 이수를 더 경계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연희가 방아친에게는 곁을 내어주는데 이수는 그 모습에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론 짧은 시간 안에 아이의 마음을 어찌 얻었을까 의문스러웠다. 잠시 후 이수는 방아친을 좀 더 가까이서 살펴보기로 했다. 안 들어가십니까? 먹의 농도가 진합니까? 물을 더 탈까요? 아씨는 그림에 소질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연희한테 그림 그리는 재주가 있었나? 들어가 보시죠, 나리. 아니다. 우리 연희가 나만 보면 심하게 경계를 하지 않느냐? 조만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 방아치는 이수가 자신을 염탐한다는 사실을 이미 눈치채고 그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연희와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 그림 그리는 시간을 늘려갔다. 연희가 그리는 것은 모두 실제 목격한 것들이었고 방아친에게도 그 충격적인 모습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이 남자는 발이 없습니까? 피가 안 나는 걸 보니 원래 없었나 봅니다. 옥이 잘려 죽었습니까? 이 남자를 직접 보았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사람을 아주 싫어한답니다. 허니,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입니다. 연희는 방아친으로 인해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표정도 한결 밝아진다. 다음엔 나리의 얼굴도 그려주십시오. 참 좋아하실 겁니다. 한편 점점 호전돼가는 연희와 달리 이수에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뭐야? 이놈들 이거 문도 안 잠궜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창고 안을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그때 나으리! 여기도 귀신. 여기도 못 봤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헛것을 보셨나 봅니다. 아니다. 방아치는 자신도 귀신을 봤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수를 헛것이 보이는 사람처럼 취급하는데 방아친의 속셈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녀는 왜 귀신이 나오는 이수 집에 붙어 있는 걸까? 창고에서 귀신을 본 후 이수는 매일 밤 공포에 떨게 된다. 이수의 재산이 모두 사라진 것. 내가 어디 갔어? 내가 어디 갔어? 왜 그러십니까, 나으리? 너 내 방 들어왔었어? 아니요. 전 부엌에서 아침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석구야! 동 트자마자 아씨의 약을 찾으러 약방에 갔습니다. 헌데 뭐 중요한 거라도 도둑 맞으셨습니까? 아니야. 내 지금 관에 좀 갔다 올 테니까 너 석구 오거든 꼭 좀 붙들고 있거라. 예. 누가 이수의 재산에 손을 댄 걸까? 그리고 방아친의 이 의미심장한 표정은 무슨 뜻일까? 잠시 후 이게 대체 어찌 함이 다시 채워져 있었던 것. 좀 전까지 텅 비어 있었는데. 박씨! 내가 관아에 간 사이 여기 누가 왔었던 게냐? 아니 누가 여기 물건을 도로 갖다 놓은 것이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조금 전에 여기 물건이 몽땅 다 털리지 않았느냐? 이놈 짓이지? 니놈의 내 물건을 뺐다 나왔다 하는 거지? 저는 약방에 다녀온 겁니다. 뭐? 나으리, 어젯밤에도 그러시더니 또 헛것을 보신 겁니까? 헛것? 며칠 전에 굿도했다던데 이참에 집을 옮기는 게 어떻소? 왜 이수에게 계속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 그날 오후 귀신이 코칼로로 지고 이수는 점점 날카로워져 갔고 급기야 신경쇠약에 시달리게 된다.
그러지 않아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지금. 나 저기 아주 이제 사람 신경을 건드리네 진짜. 애비가 죽든 말든 닌 그림이나 그리겠다. 너 그거 당장 내놔. 내놔! 그림을 보고 경악하는 이수. 연희가 그린 귀신이 자신이 창고에서 본 것과 같았던 것. 너도 이놈 봤어? 너 이놈 어디서 봤어? 말해. 너 이놈 어디서 본 거야? 빨리 들어 말해! 이 연병을 어디서 만져와! 이수는 연희까지 귀신을 봤다고 하자 자신이 본 것이 헛것이 아니었다 확신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함을 여는데 그때 그만 공격을 받고만 이수의 머리를 가격한 건 다름 아닌 연희의 보모 방아친이었다. 그녀는 왜 이수를 공격한 걸까? 사람이야? 귀신이야? 너 뭐냐고! 내 동생이 누군지 벌써 잊었나 본데. 이걸 보면 기억이 나려나? 이 그림은 이수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설마 그래. 네가 죽인 내 아버지다. 1년 전 이게 뭐냐? 집문서예요. 시댁으로 들어가 살기로 했어요. 시댁에서도 허락하신 일이니까 이걸로 빚 갚으세요, 아버지. 어찌 이걸 내가 네 시댁에까지 폐를 끼치는구나. 폐를 끼쳐.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 시아버지께서도 어려운 친정 돕는 게 먼저라 하셨습니다. 제가 앞으로 더 잘하면 되니까요. 어서 가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꼭 갚을게, 누이. 방아친의 아버지가 이수에게 빚을 지고 힘들어하자 보다 못한 방아친이 나선 것이었다. 방아친은 자신이 준 돈으로 해결될 줄 알았는데 네 놈을 만나러 가셨다가 내 아버지는 송장이 되어 돌아왔고 내 동생은 일이 되었다. 네 놈이 일이 만들었어! 그래, 내가 네 입에 만난 거는 사실이야. 근데 내가 그냥 집문서만 받고 그냥 돌려보냈어. 그 현감한테 증언한 그 내용 그대로라고. 이런 옌병을 잡고 뜯어. 내가 만만해? 내가 만만하냐고. 머리에 먹물 좀 들었다고. 그 머리에 먹물 좀 들었다고. 내가 만만하냐고! 내가 만만하냐고. 오늘까지 갚으면 된다고 했어.
그렇지. 오늘까지지. 오늘 자정. 아이고, 근데 이거 어떡하나? 벌써 해가 중천에 떴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니? 이거 다 알면서 그래. 오늘치 이자부터 당장 계산 들어가야지. 내 이놈! 당장 멈추지 못할까? 이수는 돈밖에 모르는 속물이었고 그의 돈을 빌리고 멀쩡히 걸어나간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가가! 이놈이 가진 돈 좀 있다고 난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아니 내 돈 빌려가지고 서당기냥 하는 주제 이게 어디서 양계질이야 그게. 올라와 이게. 그렇게 이수는 방아친의 아버지를 죽였고 그 모습을 그만 어린 연희가 보고만 것인데 연희는 충격으로 말을 잃고 아버지 이수가 죽인 사람들을 그려나갔다. 아비의 역보를 안타깝게도 딸 연희가 대신 고통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때는 내가 그냥 이 머리에 뭐가 씌었는지 그 돈밖에 보이는 게 없어서. 얼굴은 내가 꼭 고쳐줄게. 뭐라는지 그냥 하라는 대로 내가 뭐든지 다 할게. 저리 것을 봐서라도 제발 한 번만 좀 용서해 주시오. 제발. 하면 지금이라도 자백하고 벌을 받아. 뭐? 벌을 받아? 이것들 정말 너희들 나한테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넌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넌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면 이럴 수가 없어. 야, 내가 사람이니까 너희들 그나마 그냥 이만큼이라도 냅두는 거야. 너희들 애비 시신이라도 잘 수습하라고. 다른 것들은 그 집 식구들 그냥 팔다리 하나씩은 내가 이미 다 걷었어. 알아? 연아, 지금 당장 관으로 가서 이 나쁜 놈들 이게 다 잡아라 그래. 알았지 연아? 얼른 가, 얼른. 네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죽어서도 모르겠지. 근데 그거 알아? 너의 가장 큰 죄는 용서받을 기회조차도 잃었다는 거야. 방아치는 이수의 목을 베어 아버지의 원수를 갚습니다. 그리고 이수의 시신을 가지고 직접 관청으로 찾아가 자수를 하죠. 현감은 사람을 죽인 것은 엄벌에 처해야 하나 방아친의 사연이 워낙 기구한 데다 이수의 가족까지 방아친을 두둔하니 사직을 무릅쓰고 그녀를 처벌하지 않고 풀어줍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백성들은 여인의 몸으로 부모의 원수를 갚고 극악무도한 이수를 처단한 방아친의 용기를 칭찬했고, 조정에서는 그녀의 효를 높이사 마을 초입에 비석을 세워 그녀를 칭송하고 비단 20피를 하사했다고 합니다. 조선 숙종 제위기. 임금의 특명에 따라 추국이 이루어졌다. 신문을 받는 이는 종친인 복창군. 숙종과는 당숙과 조카 사이였다. 복창군에게 묻겠소. 궁녀와 간통한 사실이 있어? 결단코 아니옵니다, 전하. 선왕의 총애를 받은 몸으로 소신이 어찌 그런 금수 같은 짓을 저질렀겠사옵니까? 증인이 있사옵니다, 전하. 증인이자 복창군의 간통 상대로 지목된 궁녀는 놀랍게도 임신한 상태였다. 아비가 누구냐?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죽을 죄라니 무슨 소리냐? 다시 묻겠다. 이 아이의 아비가 누구냐? 왜 날 보는 것이냐, 왜? 왕 아닌 다른 남자를 사랑해선 안 되는 조선시대의 궁녀. 궁녀 김상업을 둘러싼 스캔들의 진실이 지금 밝혀진다. 1년 전 숙종의 아버지인 현종이 재위하던 시기, 현종은 사촌지간인 복창군을 가까이 했는데 혈기왕성한 16살도 아니신데 용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너무 수도승처럼 지내신 탓 아닙니까? 별소리를 다 듣겠어. 전하, 어찌 후궁을 들이지 않으십니까? 대종대왕께선 후궁을 19명을 두었고, 애처가셨던 세종대왕께선 10명, 병약하셨던 문종대왕께서는 9명, 심지어 어리신 단종대왕께서도 후궁은 2명을 두셨습니다. 복창군, 어찌 그걸 다 깨고 있어? 사대부도 첩 한둘 시간 거느리는데 지존께 후궁이 1명이 없다니요. 어째섭니까? 억세고 드센 중전마마께서 후궁은 안 된다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건 심각한 왕권 유린이옵니다. 오, 깜짝이야. 정실부인인 명성왕후를 의식해서인지 후궁을 1명도 두지 않았던 현종. 이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였다. 언제부터 거기 계셨습니까? 혹 다 엿들으신 겁니까? 개 짖는 소리 말곤 들은 게 없습니다만. 불행 중 다행입니다. 아들을 1명밖에 두지 못했던 명성왕후. 종친이 왕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여긴 명성왕후는 복창군을 경계했다. 헌데 요즘 부쩍 자주 뵙습니다. 누가 보면 여기 사시는 줄 알겠습니다. 소신도 여기 살고 싶사옵니다. 궁에서 살고 싶다.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그냥 해본 소리를 가지고 뭘 또 그리 따지십니까? 사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따지는 겁니다. 전하께서도 그러실걸요? 복창군, 좀 취한 것 같소.
소신, 이만 가보겠습니다. 너 양장 바꿨냐? 뭔가진 단정히 하지 못하겠느냐? 저 아이 탓은 아니지 않소. 질이 나쁜 자입니다. 세자도 복창군을 멀리하세요. 행여 물드실까 염려됩니다. 소자는 복창군의 성품이 좋습니다. 유쾌하고 여유롭지 않습니까? 세자도 그러하냐. 과인도 복창군하고 있으면 숨통이 트이고 긴장이 풀린단다. 긴장을 하셔야 합니다. 종치는 잠재적 역적입니다. 그자가 궁안을 제 집처럼 드나들다가 진짜 제 집으로 삼겠다 하시면 그땐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지나친 기우요. 일이 순진하시니 복창군이 전하를 우습게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전. 전하 앞에서 궁녀를 희롱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게 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중전. 그것이 다 내 것이다. 옳소. 중전의 말이 다 옳소. 이녀 말이다. 얼마 후 궁녀 김상업의 처소에 웬 남자가 들어있었다. 지금 상업이 처소에 가보시겠사옵니까? 직접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좀... 다음 날 중전마마께 제대로 고한 거야? 그렇다니까. 근데 왜 아직까지 조용하시지?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지. 어찌 감당하려고.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순 없어. 암튼 애썼어. 미래 사실을 명성왕후에게 흘린 사람은 뜻밖에도 김상업 자신이었다. 상업아! 소인, 죗값을 치르겠사옵니다, 마마. 죗값. 내가 얼마를 부를 줄 알고. 며칠 후 김상업이 제 발로 명성왕후를 찾아왔는데 탕감해 주마. 예? 덮어줄 테니 너도 함구하거라. 어찌하여 처분을 내리지 아니하시는지. 고단하구나. 김상업이 벌을 받겠다고 자청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또 명성왕후는 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덮어주려는 것일까? 얼마 후 김상업에게 심상치 않은 증세가 나타났는데 아랠 말씀 있습니다. 물러가시오. 여기 어디라고 감히. 잠깐이면 됩니다. 꼭 아뢰어야 하오. 지금. 아니돼요. 김상업이 긴급히 전하려던 말은 무엇이었을까? 한편 현종은 심한 복통과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어찌하여 열이 내리지 않는 것이냐? 원인을 알 수가 없사옵니다. 침이라도 놓거라. 뭐라도 해보란 말이다. 얼마 후 현종이 36의 나이로 승하했다.
현종의 뒤를 이어 외아들인 세자가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조선 제19대 왕 숙종이다. 전하께서 장성하실 때까지 대비마마께서 수렴 청정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아옵니다. 과인은 친정을 할 생각이요. 예. 모후의 보살핌이 필요한 연세는 지났지요. 선왕께서도 비대해진 신권과 외척 세력을 감당하기 힘드시다 소신에게 여러 차례 도로하셨습니다. 복창군, 과인은 어리고 부족하나 이름뿐이 왕이 아닌 다스리는 왕이 되겠소. 복창군께서 많이 도와주세요. 명 받들겠나이다. 전하, 부디 성군이 되시옵소서. 이리를 다스리려고 호랑이를 끌어들이시겠다고요. 복창군은 남인을 등에 업고 있습니다. 주상께서 단종대왕과 같은 처지가 되지 말란 법은 없단 말입니다. 어마마마, 예, 주상. 소자를 믿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명성왕후는 어린아들의 왕권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는데 중전마마,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선왕께서 승하하시어 국상기간이라 차일피에 미뤘사오나 더는 미룰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 나하고 말벗하자는 것이냐? 요점만 말해라. 소인 회임을 했사옵니다. 배가 이미 불러오기 시작했사옵니다. 궁녀인 김상업이 외간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면 이는 목숨을 거둘 만한 중죄에 해당됐다. 며칠이 지난 후 상업이를 불러주시옵소서. 김상업은 괴상이 밝혀질까 두려워 몸을 숨겼을 것이옵니다. 김상업의 간통 상대로 고발된 복창군. 하지만 증인도 증거도 없었다. 남의 말만 듣고 곤욕지친을 헤아릴 수 없는 처지에 빠지겠으니 부끄럽고 마음이 아프오. 곤욕지친을 무고한 남이라고 하셨습니까? 복창군은 곤욕지친이고 제 아버님은 곤욕지친을 무고나 하는 남이라는 말씀입니까? 증자도 없이 종친을 무고하는 것은 왕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순 없습니다. 어마마마. 명성왕후는 복창군을 제거하려 했지만 숙종은 복창군의 손을 들어줬다. 전하, 외선이 들어왔다는 뜬 소문으로 인해 도성까지 어마마마. 복창군에 대해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소신들 물러가겠사옵니다. 경들은 자리를 지키시오. 어마마마, 말씀하십시오. 복창군의 궁녀와 사통한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주상께서 어려서 곡절을 잘 모르시나 제가 압니다. 증자를 밝혀주시옵소서. 선왕께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선왕 생전에 복창군은 수시로 입거래 궁녀 김상업을 희롱했습니다.
김상업도 궁녀의 본분을 저버리고 복창군과 사통을 저질렀습니다. 선왕께서는 이를 아시면서도 차마 벌을 내리지 못하셨습니다. 선왕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도 방치하시다니요. 가당치 않사옵니다. 선왕의 유하고 다감한 성품을 그대는 모르오. 당장 추국을 해서 죄상을 밝히십시오. 그리 되면 복창군의 목숨은 보장할 수가 없어. 복창군은 과인과 친형제나 다름없는. 전하, 어찌 그러십니까? 제발 그 일은 덮어주시오. 부탁하오, 중전. 선왕께서는 그 일로 소가리를 하다 명을 재촉하셨습니다. 주상, 복창군은 선왕을 죽인 원수나 다름없습니다. 이를 아시면서도 감싸신다면 이런 불효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명성황후는 현종이 복창군과 김상업의 문제를 고민하느라 건강까지 해쳤다며 숙종의 효심을 자극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숙종은 복창군과 궁녀의 간통 사건에 대한 추국을 다시 열었다. 복창군과 사통은 궁인 김상업이옵니다. 상업이에게 회의만 사실은 듣지 못했나 보. 예, 못 들었. 아니, 제 아이가 아니옵니다. 정을 안 통했으니까요. 잠적했었다고 들었다. 왜 다시 나타난 것이냐? 소신이 숨어 있으면 아이마저 끝내 죄인으로 남을 듯하여. 아이가 무슨 죄겠나이까? 아비가 누구냐? 복창군 날이시옵니다. 실성을 한 거냐? 네 몸에 손끝 하나 대지 못했다. 날이, 저는 어찌 되어도 좋습니다. 아이마는 왕가의 족보에 올려. 내 인연! 복창군과 궁인 상업을 가두어라. 전하, 억울합니다. 전하! 결국 명성황후의 주장대로 복창군이 궁녀와 간통했다는 혐의가 인정됐는데 아이는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전하. 놀랍게도 김상업이 회임한 아이의 아버지는 복창군이 아닌 선왕인 현종이었다. 너와 함께 있으니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구나. 소인은 근심이 날마다 깊어지옵니다. 어째서? 전하를 이리 숨어 모시고 있으니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옵니다. 미안하구나. 후궁책봉을 해줘야 되는데 중전이 분명
상심할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다오. 현종이 김상업에게 승은을 내리고도 그 사실을 숨겨왔던 것인데 기다리다 못한 김상업이 승은을 입은 사실을 명성왕후에게 알렸던 것이다. 덮어주마. 어찌 처분을 내리지 않으시옵니까? 내 당장 니년의 두 눈을 뽑고 전하께 달려가 손톱을 세워 용안을 핥히고 싶다. 하나, 그러는 순간 너를 후궁으로 공인하는 꼴이 되겠지. 네가 노린 것도 그것이 아니더냐. 한번 호되게 당해주고 후궁 첩지를 받자. 그리는 못해주겠다. 평생 골방에서 숨겨진 여인으로 살거라. 비루하고 비참하게. 그것이 내가 주는 벌이다. 그렇다면 김상업은 왜 아이의 아버지가 복창군이라고 거짓 증언을 했던 것일까? 소인, 벌은 충분히 받은 듯하옵니다. 약조 지켜주십시오. 김상업과 명성왕후 사이에 있었다는 약속, 그것이 무엇일까? 소인, 회임을 했사옵니다. 배가 이미 불러오기 시작했사옵니다. 김상업이 지아비인 현종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명성왕후. 하지만 이미 현종은 세상을 떠난 후였다. 뱃속의 아이가 현종의 자식인지를 입증할 방법은 없었다. 명성왕후는 연적의 회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 하이아비는 복창군이다. 전하께 고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전하의 이복 아우라고. 코에라, 아이를 잉태한 채 생매장당하고 싶다면 김상업은 선택을 해야 했다. 다시 묻겠다. 이 아이의 아비가 누구냐? 복창군 날이시옵니다. 내 인연! 복창군과 국민 상업을 가두어라.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전하! 주상, 사형을 선고하시되 자비를 베푸시어 유배형으로 감형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지만 명성왕후의 제안으로 복창군과 김상업은 유배형에 처해졌다. 아이를 무사히 낳게 해달라는 약조는 내 지키마. 하나, 거기까지다. 명성왕후가 복창군과 형제들 그리고 남편인 현종의 승훈궁녀였던 김상업을 제거하려 했던 사건은 남인 세력과 서인 세력의 대립을 격화시켰습니다. 남인 세력의 지지를 받았던 복창군과 형제들은 교황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풀려나게 되는데요. 서인 세력이었던 명성왕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복창군 형제들과 남인을 타도하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결국 숙종 6년
이른바 삼복의 변이라는 역모 사건이 고변되었는데요. 복창군 형제들과 남인 세력들이 결탁하여 반란을 꾀했다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으로 복창군 형제들은 처형, 그리고 남인 세력들은 정계소 축출당하는 경신환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민족의 뿌리를 담은 역사서이자 상상력의 도구 삼국유사. 선조들의 이야기에서 배우는 지혜와 교훈, 신년기획 삼국유사. 때는 신라 신문왕 제위 시절. 당시 신라는 수개월간 이어져온 가뭄으로 농작지가 황폐해져 오랜 기아에 허덕이고 있었다.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은 사람들의 이성을 잃게 만들 정도였다. 신라는 더 이상 삼국 통일의 큰 꿈을 이룬 위험 있는 나라가 아니었다. 선대왕께 빌어도 보고 하늘에 재도 올려봤지만 피는커녕 물 한 방울조차 구경할 수 없다니 대체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폐하, 이제 내가 온 것 같사옵니다. 이제 그만 그 함을 여시지요. 맞습니다, 폐하. 이 나라를 위해 그것을 꺼내줘야 하옵니다.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란 대체 무엇일까? 신라를 구해낼 유일한 병기. 그것은 바로 필이었는데, 피리의 효능은 실로 대단했다. 그토록 기다리던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오랜만에 내린 비는 신라의 위기를 단번에 씻어내려갔다. 한 번 불면 나라의 모든 고난을 해결해준다는 신라 전설의 필이 만파식적. 그 위대한 소리가 지금 울려 퍼진다. 1년 전, 정명아, 이 아비는 이제 그만 쉬고 싶구나. 아니렵니다. 아빠 엄마가 안 계시면 이 나라는 어찌한단 말이옵니까? 내가 있지 않느냐. 너라면 분명 잘 해낼 것이다. 수자,
너무 무섭습니다. 아바마마께서 읽어놓은 이 나라를 제가 망치지 않을까 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죽으면 날 바다에 묻거라. 바다의 용으로 환생해 너와 이 나라를 지켜줄 수 있게 말이다. 삼국 통일이란 대업을 이루며 신라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켰던 문무왕. 그의 유언대로 무덤은 바다에 마련됐는데 이는 세계 최초의 수중릉으로 알려져 있다. 문무왕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신라 제31대 왕 신문왕이 즉위했다. 그는 아버지가 이뤄낸 업적에 흠이 되지 않도록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사에 매진했다.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흐르고 폐하, 큰일 났사옵니다. 신라에 갑작스런 역병이 찾아온 것이다. 대체 어찌 이런 일이? 괜찮으세요? 예상치 못한 재난에 신문왕은 걱정이 클 수밖에 없었다.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나흘 전부터 각혈하는 환자가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약전을 가득 메울 정도로 그 수가 늘어났사옵니다. 혹 원인을 알아냈는가? 아무래도 호흡을 통해 옮기는 전염병 같사온데 송구하오나 일손이 부족하여 아직 그 원인을 알아내지 못하였사옵니다. 전염병이라니. 지금 당장 구간의 태의를 모두 이곳으로 보내 환자의 치료와 병의 원인을 조사하라 하시오. 예, 알겠사옵니다, 폐하. 대체 네가 여기 왜 있는 것이야? 환자는 늘어나는데 도울 사람이 없다지 않습니까? 넉놓고 바라볼 순 없기에 이리 와서 거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병이라도 옮기면 어쩌라고? 누구? 소신의 여식이옵니다. 여기서 치료를 돕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장군께서는 참으로 훌륭한 여식을 두셨구려. 병이 옮기지 않도록 조심하거라. 역병으로 죽은 수가 벌써 200을 넘어섰다 하옵니다. 하늘에 죄를 올려 선왕들께 도움을 청해야 하옵니다. 즉위 이후 처음 맞닥뜨린 위기에 신문왕은 몹시 괴로워했다. 신문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병은 좀처럼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 폐하,
병이 옮을 수도 있사옵니다. 허니, 궁으로 돌아가시지요. 또다시 백성들에게 등을 보이시는 겁니까? 치료는 어찌 되어가고 있어? 그저 고통만 달래주고 있을 뿐이옵니다. 모두가 힘들고 괴롭지만 다들 치료약이 개발될 것이라고 믿으며 꿋꿋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아픈 백성도 건강한 백성도 다들 폐하의 사람이옵니다. 허니, 부디 폐하의 사람을 멀리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지금 어느 안전이라고 훈계를 하는 것이냐? 난 괜찮으니 계속 말해보시오. 손을 잡아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조금이라도 견딜 수 있도록 마음을 잡아주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사옵니다. 그날 밤 아바마마, 소자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웬 놈이냐? 아바마마, 이 나라를 구하고 싶거든 널리 퍼뜨려야 할 것이다. 아바마마! 꿈속 문무왕이 서 있던 자리에 놓여진 한 그루의 대나무. 설마 이 대나무가 신라를 구해낼 방법이란 걸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신문왕과 신하들은 머리를 맞대보는데, 폐하, 혹 이것이 이 나라를 구하고 싶거든 널리 퍼뜨려야 할 것이다. 신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일세. 허니, 어서 퍼뜨릴 방법을 찾아내야 할 터인데. 퍼뜨리는 방법? 혹 갈아서 가루를 내어 퍼뜨리는 건 어떻겠습니까? 하면 신라 백성 모두가 그 가루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허나 그리 되면 다음번에 쓸 수 없게 되지 않겠는가?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어찌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하려 하십니까? 네가 여긴 어인일이냐? 어머니께서 이거 놓고 갔다고 전해주라 하셔서요. 하면 소녀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잠깐. 조금 전 하던 말을 계속해 보시오. 예?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하려 한다지 않았소? 퍼뜨린다는 것이 꼭 눈에 보여야만 하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충분히 퍼뜨릴 수는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뭘 어떻게 퍼뜨려? 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좀 쉽게 좀 이야기해보거라. 소리로 퍼뜨리라는 말입니다.
그것으로 악기를 만드십시오. 해서 소리를 내어 신라 온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널리 퍼뜨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 피리는 신라를 구할 수 있을까? 피리 소리가 퍼지자 거짓말처럼 사람들이 호전되기 시작하는데 폐하, 역병 환자의 병세가 급 호전되고 있다 하옵니다. 머지않아 모두들 자리를 털고 일어날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참으로 신통한 피리로다. 내 앞으로 이것을 만 가지 파도가 출렁이는 이 어지러운 세상을 잠재울 수 있는 피리라 하여 만파식적이라 부르도록 하겠다. 신라의 위험이 찾아올 때마다 신문왕은 만파식적을 꺼내 불었다. 그러면 모든 위험이 사라지며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만파식적 덕분에 신라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한 나날을 맞이할 수 있었다. 이런 평화를 가져다준 만파식적을 사람들은 보물처럼 아끼고 칭송했다. 폐하, 그 누추한 소신의 집에는 어찌? 줄 게 있어서 이리 찾아왔어. 그간 이 나라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소. 그럴 때마다 짐의 곁에서 큰 도움을 줬기에 내 보답을 하고 싶어서. 아유, 하글이 망극합니다, 폐하. 아유, 혹 누굴 찾으시는 것입니까? 찾다니 누굴? 목이 아파 그러. 아버님, 다과 준비했습니다. 하면 소녀는 이만. 너도 와서 같이 들거라. 예? 응.
낭자께도 내 고마운 것이 참 많소. 낭자가 아니었더라면 만파식적을 만들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이오. 황송하옵니다, 폐하. 자, 보거라. 폐하께서 하사하신 것이다. 너는 이 애비보다 공이 더 크니 분명 더 훌륭한 선물을 하사하실 것이야. 아니 그렇습니까, 폐하? 그것이 워낙에 귀한 물건인지라 궁에 놓고 왔소만. 허윤은 소신 내일 입궁할 때 여식과 함께 찾아뵙겠사옵니다. 그러시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 황은이 망극하옵니다, 폐하. 요즘 약전의 상황은 어떠하오? 역병이 해결이 되어 손이 부족할 일은 없을 듯한데. 아래옵기 송구하오나 요즘은 추위 때문에 동상 환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사옵니다. 저런. 하면 내 만파식적을 불어 그 추위를 좀 잠재울 수 있게 해야겠어. 하면 폐하, 이번 물러가겠습니다. 얘야, 어찌 일어나지 않는 게냐?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폐하. 송구하오나 오늘 주신 선물은 팔아서 추위로 고생하는 이들을 위해 쓰겠사옵니다. 허면 소녀는 이만 물러나겠사옵니다. 대체 뭐하러 주시냐? 나라에 생기는 큰일을 막아주는 것이 나라님이 하는 일이라 배웠습니다. 해서 제일 큰일을 하시는 분께 그에 맞는 대우를 해드렸을 뿐이옵니다. 이 녀석이! 송구합니다, 폐하. 모두 자식을 잘못 키운 소신의 탓이니 소신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아니요.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니 개념치 마시오. 송구합니다, 폐하. 이만 나가보시오. 예. 나가자. 날선 김씨의 말은 신문왕의 마음을 찔렀다. 그날 밤 만파식작을 앞에 두고 고뇌에 빠진 신문왕. 그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치료한 손에 물이 가지 않게 조심하는 게 좋을 것이요. 예, 나리. 아씨, 여긴 어인 일이십니까? 이거. 동상 걸린 환자들 몸 데울 때 쓰시지요. 이런 걸 다. 앞으로는 괴념치 마시지요. 환자들 걱정은 이제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폐하의 은덕 덕분에 추위를 물리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지난번엔 역병을 해결해 주시더니 이젠 추위까지. 이런 분을 왕으로 둘 수 있어 참으로 감흡할 따름이옵니다, 아씨. 감흡이요? 무슨 일만 벌어지면 피리부터 찾는 왕이 정령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 어린애들 엿가락 빨듯이 그 피리만 졸졸 불어대는 사람의 백성이라서 감흡하다고요. 저는 그 사람이 왕이라서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짚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거기다 두거라. 폐하! 실망시켜 참으로 미안하오 낭자. 폐하께서 이 고을의 지붕들을 직접 보수해 주셨습니다. 해서 방안이 따뜻해져 추위 걱정은 없다. 이리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번만큼은 만파식적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 했던 신문왕. 그런 그의 본심을 몰랐던 김씨가 큰 실수를 범하고 만 것이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 자. 하시고. 그래. 송구합니다, 폐하.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낭자의 말이 거짓이었다면 벌을 내렸을 터인데 모두 사실이니 오히려 내가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소만. 폐하. 운 좋게 나라를 구해줄 보물을 얻었지만 어느새 난 나라가 아닌 날 위해 그것을 쓰고 있었어. 선왕들의 명예에 누를 끼칠까, 못난 왕으로 비춰지진 않을까. 그런 걱정에 난 무조건 만파식적을 들고 보았어. 헌데 그 아둔한 왕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낭자께서 깨우쳐 주셨어. 바로 백성의 목소리. 피리 소리를 들려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했어. 해서 내 이번만큼은 그들의 고통을 듣고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이리 직접 나선 것이라고. 만파식적은 운 좋게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리도 백성을 생각하는 폐하의 마음이 하늘에 닿아 그 보답으로 내려진 것입니다. 낭자. 만파식적 없이도 분명 폐하께서는 훌륭한 성군이 되셨을 겁니다. 정말 고맙소, 낭자. 앞으로도 나와 함께 이 나라를 위해 힘써주지 않겠소? 한방 불면 나라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해결해준다는 신라 전설의 필히 만파식적. 신문왕이 사용했다는 내용 이후 약 90여 년 뒤 원성왕대에 일본이 만파식적을 요구했다는 것을 끝으로 만파식적에 관한 기록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데요. 하지만 그 효력이 워낙 대단했기에 만파식적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결말에 관해선 의견이 분분하지만 만파식적의 출현에 대해서만큼은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요. 나라의 안정을 염원하는 신문왕의 애끓는 애민정신이 만들어낸 그 귀한 보물이 바로 만파식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사건 내가 끝냈다. 뉘신데 우린 말이지. 소개가 늦었군요. 우린 이런 사람이 옳시다. 자, 당겨.
곁으로. 채널 A